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도요타를 비롯해서 혼다, 닛산은 일본 내 자동차 3대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엔 이런 대표적인 자동차 3대장만 있는 게 아니고 미쓰비시, 스바루, 마쓰다, 그리고 스즈키까지 4약으로 꼽히는 자동차 메이커들도 있죠. 이외에도 경차를 주로 생산하는 다이하츠, 트럭, 버스 등의 상용차 전문 회사들인 이스즈나 UD 트럭 등 일본엔 한국보다는 훨씬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록 4약으로 꼽히긴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판매량을 기록하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스즈키입니다. 우리나라엔 과거 효성과 제휴했던 오토바이 브랜드로 이름이 낯설지 않은데요. 스즈키는 엄연히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중 하나입니다. 4약으로 꼽히는 이런 스즈키가 만만찮은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초거대 시장인 인도 시장에서의 활약 덕분입니다. 1970년대 인도 정부는 국민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기술력이 한참 떨어졌던 인도의 기술력으론 경쟁력 있는 독자 개발은 힘들었고 자동차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폭스바겐과의 기술 이전, 현지 생산에 대한 이견으로 합작이 틀어졌지만 후에 접근한 일본 스즈키사가 뛰어난 연비와 합리적 가격의 장점을 갖고 있는 소형차의 필요성을 어필해 결국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됩니다. 스즈키는 결국 1982년 인도 국영 자동차 회사인 마루티 우디 요구와 합작사 마루티 스즈키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최초 스즈키의 지분은 26%로 시작해 점점 증가했고 2002년 스즈키의 지분은 50%를 넘어 결국 일본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엔 인도 정부가 갖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각해 마루티가 완전히 민영화되며 실질적인 일본 회사가 됩니다. 1983년 마루티 스즈키가 처음 출시한 차량은 소형차인 스즈키 알토를 기반으로 생산한 마루티 800이었는데요. 마루티 800은 인도 국내사들의 차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 연비, 승차감까지 당시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던 자동차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루티 800은 인도에서 국민차라는 타이틀을 따낼 정도로 폭발적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후 마루티 스즈키는 뛰어난 가성비의 차들을 연이어 출시하며 인도 내에서 독보적인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인도 자동차 시장은 외국 자동차 회사 진입이 제한돼 있어 마루티 스즈키는 견제받는 회사 없이 인도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데 1990년대 말에는 무려 연간 250만 대나 가까이 팔아치우며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초거대 시장인 인도를 일개 자동차 회사 혼자 독식한 건데요. 그동안 스즈키는 엄청나게 꿀을 빨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인도 역시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해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도 시장을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스즈키는 필사적으로 인도 시장을 사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점유율이 전성기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아직도 마루티 스즈키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40%대를 기록하고 있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즈키가 인도 시장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중국, 미국이란 초거대 시장에서의 연이은 실패로 중국,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 스즈키에게 마지막 남은 거대 시장은 인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스즈키를 지탱해온 인도 시장마저 실패하면 스즈키는 벼랑 끝에 몰리니까 말이죠. 참고로 스즈키가 인도 시장을 제외하면 힘을 내는 분야는 일본 내 경차 판매와 오토바이 정도밖에 없는데 오토바이는 대만과 중국에게 강하게 쫓기는 분야고 자동차에 비하면 부가가치도 크지 않죠. 경차 역시 큰 부가가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마루티 스즈키가 인도 시장 사수에 필사적인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인도 경제는 예전보다 확실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전반적인 국민소득 증대로 더 좋은 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스즈키는 계속해서 야금야금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형편이죠. 마루티 스즈키의 점유율에 가장 위협이 되는 기업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현대와 기아입니다. 현대와 기아가 인도 시장에서 모든 기업 중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런 현대와 기아의 선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차종은 SUV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SUV가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
인도에서 역시 SUV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는 현대의 크레타, 그 뒤를 기아의 셀토스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 컴팩트 SUV도 기아의 소넷이 1위, 현대의 베뉴가 2위를 점유하고 있죠. 또한 현대 소형차 그랜드 i10 등이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하며 현대 기아는 각각 월별 판매량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도 자동차 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아 모든 브랜드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와 기아는 눈부시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 기아는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는 마루티 스즈키, 2위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인도 자국 브랜드인 타타 모터스가 3위,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가 또 다른 자국 브랜드인 마힌드라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40%대의 마루티 스즈키와 현대 기아 합쳐 25%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가 실질적인 인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셈이죠. 나머지 30% 정도의 점유율을 인도의 다른 기업들과 수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나눠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마루티 스즈키와 다른 브랜드들의 판매가 점점 하향세를 보이는데 반해 현대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현대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즈키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시장을 다름 아닌 또 한국 기업에게 점점 빼앗기고 있는 걸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면 치가 떨릴 만도 하네요. 반도체, 가전, 조선, 그리고 문화산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최고의 자리를 내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게 추월당할 운명에 일본 산업은 앞길이 어둡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런 상황인데 최근 미국, 영국 등이 한국의 G7 가입을 강하게 검토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아시아에서 독점적 권리를 누려왔던 일본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한국 전쟁으로 한국을 발판 삼아 일본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지만 그런 한국에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일본은 한국을 철저히 무시해왔고 수없이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역전돼서 그때 가서 친한 척하지 말고 일본은 미리미리 한국에게 사과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생활백서였습니다.